안녕하세요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 제자르입니다. 하이 메리 크리스마스. 손흥민 선수의 토트넘의 모든 소식 전해드리려고 노력하는 제자르의 2024년 12월 25일 크리스마스 첫 번째 영상이 되겠습니다. 와, 일단 크리스마스 잘 보내고 계시죠? 현재 토트넘의 상황에 대해서 짤막하게 이야기를 해보자면은, 손흥민 선수의 엄청난 코너킥 골이 들어갔는데도 불구하고 분위기는 좋았거든요. 근데 홈에서 리버풀에게 탈탈 털려버리면서 이제 또 기세가 떨어졌고 사기도 떨어진 상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아직 축구 경기가 많이 남아있습니다. 이 맛에 프리미어리그 보는 거거든요. 일단 금요일 새벽 00시, 그러니까 목요일에서 금요일로 넘어가는 00시에 노팅엄 원정을 떠나게 되는 토트넘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노팅엄은 현재 어떤 상황일까요? 경기가 시작되기 전에 순위표를 살펴보면 놀라지 마십시오. 실제 상황입니다. 노팅엄이 9승 4무 4패 23득 19실점을 기록하면서 리그 4위 챔피언스 리그권에 들어가 있습니다. 와, 정말 말도 안 되죠. 그리고 토트넘이 7승 2무 8패 39득 25실점을 기록하면서 지금 승리보다 패배가 더 많으면서 11위에 랭크되어 있는 토트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노팅엄의 현재 감독은 과거 토트넘 감독을 맡았던 누누 산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정말 깜짝 놀랄만한 상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양 팀의 역대 전적을 살펴보면 토트넘이 5승 1패를 기록하면서 노팅엄에게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일단 엔제 감독 체제하에 노팅엄을 상대로 모두 승리한 토트넘이었습니다. 이때 당시에는 노팅엄 감독이 스티브 쿠퍼였습니다. 그래서 큰 의미는 없겠고, 이때 당시에는 이제 현 누누 산투 감독이 노팅엄을 이끌고 있을 때 홈에서 3대1로 토트넘이 발라버렸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노팅엄의 기세와 사기가 너무 좋기 때문에 이번 경기 상당히 어려운 경기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이런 상황에서 엔제 감독은 경기 전에 뭐라고 기자회견에서 이야기를 했을까요? 이번 경기 더 재밌게 보려면은 엔제 감독의 인터뷰 내용을 살펴봐야 되는데, 엔제 감독 인터뷰 바로 알아볼까요? 엔제 감독은 이번 노팅엄과 경기 전의 인터뷰에서 다양한 질문에 의미심장한 답변을 해주었습니다. 일단 팀의 부상 소식에 대해서 밝히는 엔제 감독이었습니다. 리버풀과 경기에서는 제가 아는 한 새로운 부상자가 없습니다. 우도기는 벤치에 있었는데 아마 100%의 몸 상태는 아니겠지만 이번 경기에서는 괜찮을 겁니다. 그리고 벤탄쿠르는 출장 정지 후에 이제부터 출전이 가능합니다. 그것이 전부입니다. 라면서 추가 부상자는 없다는 소식을 밝혔는데, 일단 다행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 인터뷰 내용을 살펴보면, 엔제 감독님, 당신은 이제 기용할 수 있는 선수들의 불일치에 대해서 언급했습니다. 당신이 올해 부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은 비밀이 아닌데요. 당신은 1월 이적 시장에서 보강을 고려하고 있습니까? 하면서 1월 이적 시장에 대한 질문이 들어갔습니다. 그러자 엔제 감독은 다음과 같이 인터뷰를 해왔는데, 네, 1월 이적 시장에서 보강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얼마 전에 말씀드렸듯이 우리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많은 부분이 지금쯤 우리가 있는 곳과 비슷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몇몇 분야에서는 여전히 약간 선수들이 부족하고 보강이 필요하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1월은 어떤 선수를 데려오는지에 대해서 상당히 까다롭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어떤 클럽이든 더 강하게 만들어줄 선수들을 데려오고 싶어 하기 때문에 선수들을 팔지 않거든요. 그래서 카라바오컵 준결승전이 있는 1월이고 유럽 대항전 FA컵이 있는 1월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 모든 대회에 출전 가능하고 있는 이 미친 일정이 어느 단계에서는 완화될 것 같지 않습니다. 그래서 보강을 어디서 몇 명이나 할지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라면서 1월 이적 시장에 대해서 밝히는 엔제 감독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벤탄쿠르에 대한 질문이 들어갔는데요. 벤탄쿠르가 돌아온 것은 팀에 얼마나 큰 도움이 될까요? 라고 질문이 들어갔는데, 엔제 감독은 벤탄쿠르가 돌아와서 좋습니다. 그는 열심히 훈련하고 있습니다. 박싱 데이에 관해서 우리는 벤탄쿠르를 기용할지 지켜볼 것입니다. 하지만 확실히
벤탄쿠르는 더 좋은 몸 상태를 보여줘야 됩니다. 지난 3주 동안 핵심 선수들은 경기를 많이 뛰어야 했는데 그들 대부분은 더 이상 부상을 입지 않고 잘 견뎌주었습니다. 하지만 몇몇 선수들을 로테이션하고 심지어 경기에서 교체할 수 있는 상황이 있다면 좋았을 텐데 벤탄쿠르의 복귀가 우리에게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라면서 벤탄쿠르의 복귀가 큰 힘이 될 것이라고 밝히는 엔제 감독이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질문이 들어갔는데 일요일날 패배에 대한 선수들의 반응을 보셨나요? 라고 리버풀과 경기에서 졌는데 선수들은 그때 어떻게 반응했냐? 라고 질문이 들어갔습니다. 그러자 엔제 감독은 다음과 같이 답변을 했습니다. 저는 여전히 선수들이 우리가 하는 축구에 대해서 진정한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우리를 응원해주는 홈팬들, 그리고 선수들, 그리고 클럽에서 열심히 일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힘든 날이었습니다. 제 관점에서 저는 이 토트넘에 대한 일에 책임을 져야 합니다. 왜냐하면 저는 우리를 위해서 이 길을 계획하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인데요. 제가 반복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모든 것이 더 큰 목적을 위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또 말씀드리면 제 궁극적인 책임은 클럽의 성공을 가져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동안 선수들이 결과를 내기 위해서 온 힘을 다하고 있는 것을 보는 것은 좋지 않다는 것을 이해하실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처한 상황에서 선수들이 할 수 있는 일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확실히 이 일에 책임을 느끼고 있습니다. 하면서 엔지 감독은 일단 리버풀에게 지기는 했지만 선수들이 우리가 하려는 일에 대한 진정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고 느꼈다라고 조금 이상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생각을 말하는 엔지 감독이었고요. 그리고 이제 다음 질문이 들어갔는데 일요일날 패배 이후에 일단 화가 났다고 말하는 것이 공평할까요? 하면서 엔제 감독에게 리버풀에게 발렸는데요. 화가 났습니까? 라고 질문이 들어갔습니다. 그러자 엔제 감독은 다음과 같이 말했는데요. 아닙니다. 화가 나지 않았습니다. 제가 말했듯이 우리는 방금 큰 패배를 당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일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왜냐하면 축구 클럽에 관한 모든 사람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저에게는 무거운 짐이 되는데요. 하지만 패배 후에 인터뷰에 뛰어들어서 그것에 대한 기분에 대해서 말하는 것은 좋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제 말하고 싶은 것은 무슨 말이냐면은 같은 질문과 같은 방식으로 대답하는 것에 지쳤다고 말하고 싶습니다. 사람들이 제가 반응하는지를 보기 위해서 곰을 찌르고 싶어 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분명히 패배 후에는 사람들이 저에게서 반응을 얻는 것이 더 쉽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하면서 엔제 감독은 리버풀과 경기 후에 기자들이 또 일단 당신의 화난 모습을 보고 싶으면서 저에게 질문을 했는데 그것은 곰의 반응을 보고 싶듯이 곰을 찌르는 것 같다고 말하면서 자신은 리버풀과 경기 전에 화가 나지 않았다 라고 대답을 하는 엔제 감독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 질문이 들어갔는데요. 1월에 원하는 선수를 일찍 영입하는 것과 그리고 그들이 적합한 선수인지를 확인하는 것에 대해서 균형을 어떻게 맞추실 건가요? 라고 질문이 들어갔습니다. 또 1월 이적 시장에 대한 질문이 들어갔는데 그런 것이 균형을 잡는 것입니다. 그냥 당황해서 올해 하반기에 우리의 대의에 도움이 되지 않을 것 같은 사람들을 데려오고 싶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미 우리의 일에 대해 꽤 체계적이고 신중하다는 것을 보여주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를 도울 사람들을 데려올 것입니다. 하면서 1월 이적 시장에 선수들을 자신의 엔제 시스템에 맞는 선수들을 데리고 오겠다고 말하는 엔제 감독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핵심 질문이 들어가는 기자들이었습니다. 존슨이 이번 시즌에 꽤 좋은 시즌을 보내고 있습니다. 근데 최근에 팀에서 제외되고 있는데요. 그런 상황에서 존슨에게 더 보고 싶은 점이 있나요? 라고 질문이 들어갔습니다. 그러자 엔제 감독은 다음과 같이 충격적인 인터뷰를 하였는데 존슨에게 더 이상 보고 싶은 것은 없습니다.
존스는 지금 하고 있는 일을 계속해야 합니다. 분명히 우리는 팀의 균형을 이루고 있으며 최근에 셉세비가 그 자리에 있었고 셉세비는 정말 잘해 주었습니다. 지난 5경기에서 골을 넣었던 셉세비였습니다. 그것은 단지 팀에 대한 균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중 일부는 다시 말하지만 우리는 그 공격 쪽에 많은 옵션이 없고 그 부담을 관리해야 한다고 할 수 있는데요. 우리는 이미 공격 지역에서 몇몇 선수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간 동안 우리가 관리해주고 있는 존슨에 있어서 상당히 좋은 상황입니다. 존슨은 이제부터 상당한 시간을 플레이하게 될 것입니다. 라고 말하면서 엔제 감독은 이제 존슨이 완전히 벤치에 밀린 줄 알았는데 사실은 존슨을 관리해주고 있었다. 이제부터 존슨은 상당한 시간을 뛰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자신의 양아들 존슨을 챙기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와, 이거 지금 어떻게 해야 되나요? 지금 존슨은 지금 유로파 리그 레인저스 원정 경기에서 걸어다니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일단은 무승부를 기록하게 되는 최악의 빌미를 제공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영국 전문가들에게 존슨은 걸어다녔다면서 엄청난 비난을 받았는데 그래서 존슨을 그 경기 후에 소튼과 맨유와 경기에서 아예 선발로 내보내지 않은 엔제 감독이었습니다. 그래서 엔제 감독이 드디어 존슨에 대해서 정신을 차렸구나, 존슨이 뛰지 않고 걸어다니는 것을 알아차렸구나 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번 엔제 감독의 인터뷰를 보면 사실 존슨은 관리를 받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와, 엔제 감독이 존슨을 계속 챙기는 이런 인터뷰는 토트넘 입장에서는 상당히 좋지 않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토트넘에서 그래도 감독을 해봤기 때문에 토트넘에 대해서 어느 정도 잘 알고 있는 누누 산투 감독과 붙게 되는 토트넘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 토트넘이 이번 경기에서 승리하면서 다시 분위기를 반전시킬 수 있을까요? 한번 지켜봐야겠습니다. 여하튼 이번 첫 번째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다들 메리 크리스마스, 행복한 크리스마스 가족들과 즐겁게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제자리에 영상 놓치지 않도록 알림 설정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영상 마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댓글은 사랑입니다. 감사합니다.